이번 시간에는 현시선호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지수, 개념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현시선호를 적용을 시켜서 약공리가 만족하는 경우에 후생이 감소할 때는 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후생이 증가할 때는 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적인 지수를 고려해서 각 지수들이 과소평가되는지 과대평가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연도를 0 또는 제로라는 하첨자를 쓰기로 하고요. 비교 연도에는 1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P0.Q0로 계산할 수 있고, 비교 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P1.Q1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P1.Q1을 P0.Q0로 나누게 되면 단순한 지출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지출비를 가지고서는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수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똑같은 가중치를 곱하고, 또 수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똑같은 가중치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준 연도에서 비교 연도로 갈 때 똑같은 가중치를 곱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물가지수 또는 가격지수라고 하고, 기준 연도의 수량에서 비교 연도의 수량으로 갈 때 똑같은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을 수량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물가지수 또는 가격지수 그리고 수량지수라고 하는 것은 파쉐 방식과 라스파이에스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파쉐 방식은 가중치를 비교 연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라스파이에스 방식은 가중치를 기준 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파쉐 물가지수, 라스파이에스 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수로서 동일하니까 물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파쉐는 위쪽에 썼고 라스파이는 아래쪽에 썼습니다. 위쪽에 쓴 이유는 위쪽에 쓰는 비교 연도의 가중치를 쓰기 위함이고, 라스파이에스 방식은 아래쪽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연도의 가중치를 쓰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파쉐 수량지수와 라스파이에스 수량지수가 있습니다. 수량지수라는 것은 Q1과 Q0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파쉐 수량지수는 위쪽에다 썼기 때문에 비교 연도의 가격을 곱하면서 수량지수를 계산할 수 있고, 라스파이에스 방식은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면서 수량지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파쉐와 라스파이에스 그리고 물가지수와 수량지수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시선호에서 약공리가 만족하는 경우, 약공리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따져보았습니다. 약공리가 만족하는 경우에 후생이 감소하려면 그 지출 금액들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쪽에 별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약공리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P0 하에서는 Q0와 Q1을 모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Q0라는 상품 묶음을 선택하면서 선호를 현시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변화하면서 Q0에 대한 지출 금액이 Q1, 곧 선호를 현시한 상품 묶음의 지출비보다 크기 때문에 Q0를 선택하지 못하고 Q1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공리를 만족하게 되고, 예전에 그만 못했던 상품 묶음을 지금 선택했기 때문에 후생 측면에서는 후생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출 금액을 비교하게 되면 P0.Q0는 P0.Q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 오른쪽 위쪽에 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P0.Q0가
Q1보다 크다라는 것은 P1.Q0가 P1.Q1보다 크다라는 것은 변화된 가격으로 예전의 상품 묶음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왼쪽에 있는 약공리 만족, 그것을 체크하는 방법과 동일한 부등호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식을 변형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P0.Q0가 P0.Q1보다 크거나 같은데 양변을 P0.Q0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형된 식은 1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근데 이때 Q0와 Q1을 비교하니까 수량지수가 되는 것이고 가중치를 P0, 곧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했습니다. 결국 일식은 라스파이어스 수량지수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식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식 역시 P1.Q0가 P1.Q1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P1.Q0를 양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식은 1보다 작게 됩니다. 역시 Q0와 Q1을 비교하는 수량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교 연도의 가격을 가중치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파쉐이의 수량지수입니다. 따라서 라스파이어스 수량지수가 1보다 작거나 같고 파쉐이의 수량지수가 1보다 작다면 약공리를 만족하면서 후생적인 측면에서는 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량지수 판단식을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을 변형하게 되는데 우선 일식은 P0.Q0가 P0.Q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양변을 P1.Q1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등호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형된 식을 위아래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데 앞에 변형된 P1.Q1을 P0.Q1으로 나눈 것은 단순한 지출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표현된 것은 가격 또는 물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중치를 Q1, 즉 비교 연도의 수량으로 곱했습니다. 가격 변화에 비교 연도의 수량을 곱한다는 것은 파쉐이의 수량지수입니다. 결국 일식을 변형하게 되면 파쉐이의 물가지수가 파쉐이의 물가지수가 단순한 지출비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동치냐면 라스파이어스 수량지수가 1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2번 식도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P1.Q0가 P1.Q1보다 큰 경우입니다. 양변을 P0.Q0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나타나는 식은 물가를 비교하는 것이고 가중치를 Q0, 곧 기준 연도의 상품량으로 가중치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라스파이어스 수량 가격 지수입니다. 라스파이어스 가격 지수입니다. 결국은 이 식을 변형시키게 되면 라스파이어스 가격 지수가 단순한 지출비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스파이어스 물가 지수가 단순한 지출비보다 크다라는 것은 파쉐이의 수량지수가 1보다 작다라는 것과 동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공리를 만족하고 후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파쉐 수량지수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결국 라스파이어스 물가지수가 단순한 지출비보다 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파쉐의 물가지수가 단순한 지출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라스파이어스 수량지수가 1보다 작거나입니다. 따라서 일식의 변형과 이식의 변형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면 약공리를 만족하며 후생이 감소되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공리를 만족하면서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P0에서는 Q1은 선택할 수가 없고 Q0라는 상품 묶음에 대해서 선호를 현시했습니다.
자, 이제 가격이 변화해서 Q0를 선택하지 않고 Q1이라는 상품 묶음에 대해서 선호를 현시하였다라는 것은 약공리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 선택하지 못했던 상품 묶음을 선택하면서 후생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P0.Q0가 P0.Q1보다 작고 P1.Q0가 P1.Q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이 3번과 4번식을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변화를 시키면 3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라스파이어스 수량지수가 1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식을 변형시키는 것은 파쉐 수량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지출비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3식을 변형하는 것은 파쉐의 물가지수가 단순한 지출비보다 작고, 이것은 결국 라스파이어스 수량지수가 1보다 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식을 변형하는 것은 라스파이어스 물가지수가 단순한 지출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역시 4식의 변형인 파쉐의 수량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동치가 됩니다. 따라서 3식의 변형식과 4식의 변형식이 주어지게 된다면 약공리를 만족하게 되고 후생이 증가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쉐의 물가지수와 라스파이어스 물가지수, 그리고 파쉐의 수량지수와 라스파이어스 수량지수는 서로 다른 크기를 갖게 되는데, 이때 물가지수와 수량지수, 파쉐 방식과 라스파이어스 방식이 네 가지는 이상적인 지수와 비교했을 때 과대평가하는지 과소평가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파쉐의 물가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1.Q1을 P0.Q1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지수를 생각할 때 이 변화되기 전의 가격으로 나중에의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효용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시선호에서는 무차별 곡선을 쓰지 않는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쓰게 되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 될 때는 P0.H1을 찾아야 됩니다. H1이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P0.Q1이라는 것으로 나누기 때문에 앞에서 학습한 또는 슬러츠키가 생각하는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슬러츠키 방식대로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쉐의 물가지수는 실제 물가가 변화한 것보다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모를 더 큰 수로 나누기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파쉐의 수량지수를 살펴보게 될 때 Q0가 아니라 H0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파쉐 수량지수는 H0보다 Q0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분모를 더 큰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스파이어스 가격지수를 보겠습니다. 라스파이어스 가격지수는 P1.Q0를 P0.Q0로 나누는 것입니다. P0.Q0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P1Q0를 살펴봐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을 생각하든가 또는 힉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차별 곡선에서 접하는 금액은 P1.H0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P1.Q0를 분자에 썼기 때문에 이상적인 지수보다 과대평가한다라고 합니다. 라스파이어스 수량지수 역시 Q1 대신에 H1을 써야지 이상적인 지수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금액인 P0.Q1을 분자에 썼기 때문에 이상적인 지수보다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